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일정이 좀 있어서 카페 글 정리를 하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간단하게 시황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전일 미 증시 테이퍼링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일단은 FOMC 우려감 속에 장 초반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 속에 혼조세를 모이는 모습 속에 장 후반에 이 파월 의장의 테이퍼링 관련된 발언과 금리에 대한 발언 속에 시장은 강하게 또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전히 미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테슬라의 지속된 상승 속에 빅테크 기업들까지 양호한 모습으로 좀 마감이 잘 되었는데요. 일단 과거 2013년도 당시에 버냉키의 발언도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과 틀리지 않은 모습이었었는데요. 일단 다우, 나스닥, S&P 500 전부 다 그 당시에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국내 시장도 그때 갭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사실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마감을 하고 국내 증시가 추가 하락을 보였다면 오히려 시장이 전약 후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히려 미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국내 증시 시가 갭부터 차익 매물을 좀 맞으면서 오히려 더 어려운 시장으로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최근 시장 들어서 오늘 시장이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는 가장 힘들었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원전 관련된 종목을 매매하면서 수익도 났지만은 그 외의 종목에서 뭐 손실나는 종목도 많았고 뭐 손절하는 종목도 많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힘든 시장을 좀 보냈는데요. 그만큼 오늘 시장이 어땠냐면 기존에 강했던 모든 테마들이 전부 다 전멸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테마가 소멸을 해버리다시피 급격히 하락을 했고요. 거기에 뭐 정치 테마주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어려운 모습에 원전, 그것도 대형주 두 개가 굉장히 강하게 달리고, 그 밖에 코스피에서는 이 퐁당퐁당 들어오는 이 불규칙한 이 수급 때문에 오히려 더 정신사나운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어렵고요. 최대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시장의 테마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민감하게 그런 테마를 잡아낼 가능성이 있다면 매매가 뭐 순조롭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이어서 국내 증시 장초 상승 출발이었으나 예전과 동일한 패턴을 좀 보이면서 좀 밀렸다. 그리고 특히 코스닥 좀 많이 밀렸는데 여기에서는 위메이드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위메이드를 먼저 좀 보고요. 위메이드가 오늘 시장에 투매를 만들어 놓고 위메이드가 시장에서 투매가 나오는 시점에 전체적으로 지수도 한 번에 죄다 밀려 버렸는데요. 그래도 위메이드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반등폭이 굉장히 큰 겁니다. 마이너스 20%에서 8%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시장을 주도했던 하나의 대장주가 오늘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 전체가 흔들렸고요. 부단 위메이드 뿐만 아니라 뭐 리비안의 대장주였던 에코갭, 갭도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리비안 대장주였고요. 그 다음에 뭐 LFT 관련된 종목군들, 아모 그린텍이라든지 파워넷이라든지 생각보다 굉장히 하락폭이 크게 내려왔던 날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두 가지로 시장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이 요소수 관련된 종목군들을 전혀 매매를 하지 않았고, 또 2차전지 소재의 반등 속에
이러한 LFP 테마주라든지 뭐 리비안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오징어발 이 엔터미디어 섹터, 특히 이제 OTT 섹터를 말하는 거죠. OTT 섹터라든지 그 외에 강세였던 메타버스, NFT 등등 할 것 없이 전부 다 약세를 보인 거는 또 하나의 이 코스닥을 지탱했던 몇 개 종목군들이 최근에 강하게 반등을 보이면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에코프로 BM과 LNF 등 2차 전지 섹터의 조정이 나오면서 이 잡주의 대반격이 일어난 거죠. 뭐 버키 스튜디오라든지 그다음에 리비안 관련 테마주들이라든지 그리고 NFT, 뭐 메타버스 등등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는데 어찌 보면 시장에서 하나의 시소 게임이 펼쳐져서 더더욱 어려웠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사실 건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놓쳤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이 시간 외에서 나왔던 중국 150기 원전건설 계획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죠. 일단 한전기술과 두산중공업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일단 파동 쪽으로 보면 굉장히 큰 한 번의 파동에 연장 파동이 오늘 굉장히 크게 터졌고요. 굉장히 크게 터지면서 장중한테 거의 상한가까지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거래대금도 6천억에 육박했죠.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장 막판에 전부 다 밀렸는데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한신기계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 일진파워와 대장주가 바뀌어서 다시 좀 모아가다가 그냥 매도를 한 이유가 이 구간에서 대장주가 바뀌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도를 좀 청산을 하고 나왔고요. 오늘 오후장에 시장에 투매가 나오면서 정말로 많은 종목군들이 특히 또 눌림 매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오늘 오후장에 시장의 투매가 비교적 세서 좀 힘들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진파워가 원래는 한신기계가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우리가 대장주를 볼 때 보통 오후장에 대장주가 스위칭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도 일진파워로 대장주가 스위칭이 되면서 그 구간에서는 당연히 대장주가 바뀔 때는 이등주 원래 대장주를 무조건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오히려 피해를 좀 줄일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이 하이브에서 두나무 지분을 5천억에 2.5%를 추가 취득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사를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우리 기술 투자를 조금 공략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종목에서 조금 손실이 저는 좀 크게 발생하면서 나머지 뭐 수익 났던 종목군들의 수익으로 손실을 많이 녹여냈던 것 같아요. 오전에는 뭐 시가 갭에서 좀 먹고 나왔다가 이때부터 물리기 시작을 해서 손실을 좀 많이 줄여놓고 다시 일부 물량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계속 손실을 좀 줄여놓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손실 녹이기를 좀 했죠. 근데 워낙에 많이 밀리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한송네오텍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매수를 해서 요새는 정말로 강한 종목 아니면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한송네오텍이라는 종목을 좀 들어가서 좀 간단하게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고요. 오늘 일정이 있었죠. 미국의 SES사가 오늘 리튬메탈 배터리에 대한 발표 계획을 했었던 날이기도 하고 거기에 어제자에 현대차에서 또 서울대와 협력을 해서 이런 리튬 배터리를 개발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좀 강하게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매매 대상으로 삼기에는 워낙 거래 대금을 많이 실은 음봉이 출현했다 보니까 좀 많이 밀린다면 그때 한번 정도 고려해 볼까 말까 한 종목이고요. 과거 이 종목이 했던 이 패턴들이 있어서 시세는 주는데 거래를 강하게 실은 다음에 눌림에서 시세는 강하게 주는 종목인데 한번 눌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눌림이 깊게 나오는 종목이라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배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이 LFP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을 한번 보면 아모그린텍도 오늘 반등 구간에서 약간의 대응이 좀 안 돼서 네, 매도를 좀 못하고 조금 가지고 있고요. 전혀 반등이 조금 잘 나오고 있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 흐름이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갭 구간까지 밀리게 된다면 이런 갭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제가 볼 때는 매수 관점에서 한번 대기하고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이 LFP 배터리가 못 간 거는 결국 이틀 동안 좀 시장에서 좀 강하게 밀렸죠. 그거는 2차전지 소재 업종의 반등이 이런 업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게 저는 보여지네요. 코인테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2차전지 종목군들이 소재 쪽에서 다시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이런 LFP 쪽이 오히려 힘이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대형주 몇 개만 보죠.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를 보면 시장에서 투자의 개념으로 외국인들이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이 선물 시장을 이제 움직이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외에 현대차가 그리고 기아가 이 모양새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이 물류 대란 그리고 이 병목 현상이 일부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말들이 좀 도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되었을 때 자동차 섹터의 반등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현대위아가 조금 밀리는 거를 보고 있고요. 현대위아가 좀 밀렸으면 하는 거고, 최근에 이 실적이 좀 괜찮은 SL이라는 종목이 오히려 현대위아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SL 그다음에 현대위아 화신 이런 종목군들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바로 매수가 아니라 관심권에 두고 시장에서 바라봐야 되겠죠. 자, 코스피에서 네, 계속 흐름이 좋은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보면은 오늘 이번에 올라갔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은 실적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 굉장히 좋았다라는 걸 보면은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더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가 추가가 되면 내년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자체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패턴적으로 보면 카카오 게임즈의 차트와 또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흐름 나오는지 체크를 해 보시고요. 오늘 시장에 최근 가장 변화를 준 게 바로 에코프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440억을 나오면서 전일 강하게 상승했고 오늘도 추가 상승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2차전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고요. LNF 계열이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죠. LNF 쪽이. 그래서 LNF도 그런 에코프로처럼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려운 게 이런 에코프로 BM과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이 글로벌적으로 국내 2차전지 소재는 굉장히 고평가라고 말을 하고 있고, 2025년도에 실적을 끌어와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이 고평가라는 말을 사실은 지울 수는 없는데, 일단 시장에서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 보니 안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시장이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요소수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많이 순환매를 들고 있죠. 뭐 초기에는 KG케미칼 등 차량용 요소수에서, 그 다음은 이 요소 비료로 해서 남해화학이 또 올라가고, 오늘은 효성 OMB 대우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또 장중에는 요소 관련 시멘트까지 좀 올랐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2차 전지라는 섹터가 시장을 끌고 갔기 때문에 그 섹터 내에서 순환매를 기다리는 종목을 수익 매매를 하면 참 좋았던 부분이었고, 지금은 이런 부분이 좀 약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위메이드나 이런 종목군들 넣는 거는 그냥 나중에 낙주용이라든지 현재 대장주 그런 부분에서 넣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려운 시장에서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